안녕하세요. 송서한 일각 지영수님의 이판 사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네요. 네, 저 확실히. 더워요 이제. 네.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요? 다 같이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내는 방법이요. 묻는 거에 대답하시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있어요. 그 좀 에어컨을 최대한 늦게 키는 거.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키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왠지. 그러니까 선풍기나 에어컨도 최대한 늦게 켜야 좀 그나마 여름이 좀 원활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선풍기 정도만 켜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창문 최대한 열고 선풍기 최대한 이제 그 약하게 틀고 그러다 이제 점점 선풍기 세기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래도 도시니까 좋은 게 그 정해사는 에어컨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절에서 에어컨도 켜주고 너무 창문을 오래 열어가지고 꽃가루가 방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제가- 난장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먼지도 많이 있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는 라디오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여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볍게라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오히려 이럴 때 더 조금 몸을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끔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이게 일정한 루틴처럼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 가운데 이제 자기 본인이 좋아할 만한 걸로 저는 이렇게 또 운동을 딴 걸 하지만은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좀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은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나한테 안 물어봐주면 깜짝 놀랐어요. 물어봐주세요. 아니 신도분들이 그 주지 스님 이제 송산 스님 이야기할 때 송산 스님은 에어컨을 절대 안 킨다고 아니요, 아니 잘 안 켜지. 예. 그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킨다고 그 새벽에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나도 이제 최대한 늦게 킨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사님이 주지 스님은 거의 안 키세요 그러시는 겨. 짠돌이 소문난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스님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름에는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겨울에는 그쵸. 겨울이니까 추운 거야 하고 맞아요. 그냥 있는다 그랬었잖아요. 아니 어차피 왜냐면 저희는 이제 가사당산 같은 걸 수하면 네. 덥잖아. 이미 한 세네 개를 입어야 되니까 에어컨 틀으면 머리가 아프고 땀은 그대로 계속 흐르니까 차라리 그냥 뭐 다 젖은 김에 아 그냥 있는 맞아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강원에서 강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여름이라서 덥구나 이렇게 이제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름은 역시 휴가죠. 휴가. 여름을 버티는 가장 좋은 방법. 방송에 맞게 지금 주제로 인도하시는 우리 송산 눈치챘어야 스님. 되는데. 바캉스. 예. 놀러 바캉스 가야죠, 계획 이제. 있으세요? 절에 있는 거죠. 그 절이 제일 시원해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서 한참 더울 때 또 한참 추울 때 이때 난 그냥 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전 최고의 휴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름하면 역시 휴가잖아요. 예. 네, 휴가에서 오늘 주제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맘때쯤 문의가 일어나는 게 템플스테이 문의가 좀 많이 네, 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도심 사찰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대부분 사찰이 산세를 끼고 있잖아요. 계곡도 있고 하니까 6월, 7월 달 되면은 상반기 한 해를 바쁘게 보내고 휴가철을 기다리면서 요때 이제 어디를 가볼까? 바닷가를 갈까?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을 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이제 왜냐하면 산도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계곡도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게 하나가 템플스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템플스테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그렇죠. 네. 두 분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 2017년부터 한 2년간, 만 2년간 그 종로 구기동의 금선사, 금선사에서 산 중턱에 있는 사찰인데 거기서 주말에 부지도법사로 2년간 소임을 봤었고 한 회마다 이제 30명씩, 오. 그리고 그 중에 30%가 외국인. 아, 그래서 그렇게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소임을 맡았었죠. 지영수는요? 저도 경험이 근데 저는 이제 연속해서 있는 거보다는 좀 띄엄띄엄이잖아요 사실은. 들어올 때만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죠. 해인사에 있을 때
한 그 3위 신분으로 그 지원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그 운영하는 거를 지원 나가서 하는 거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선운사에서도 템플스테이 그 담당해서 한 6개월 좀 살았고, 그리고 계암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정회사 오기 전에 거기서도 1년 넘게 하고, 예,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 게 아니고 했다가 몇 년 안 했다가 또 했다가 몇 년 안 했다 이래가지고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다 좋았죠. 그래요? 다 나름의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임만 봐가지고 템플스테이 경험이. 근데 그 최근에도 저한테 지인들이 또 이제 제가 동국대 졸업을 했잖아요. 동국대 학부 때 이제 인연 맺었던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그 사찰에서 좀 템플스테이 하면 안 되냐고 우리 지금 정회사에 정회사에서? 그런 문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안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정의사는 안 돼. 실제로 저도 근데 그 템플스테이가 없는 데서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템플스테이하고 그냥 사찰에 옛날에 방 하나 들어가가지고 살았었던 그거하고 이제 좀 혼용되는 개념으로 밖에서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그 만약에 스님 이제 저기 하면 우리 어디 뭐 요사체나 이렇게 내주면서 스님 또 군고구마도 구워주시고 음식도 잘하시니까 해주시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템플스테이 하면 체험형 있고 휴직형 있고 일일형 있잖아요. 일일형은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절에서 며칠 있으면 안 되냐? 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질문이 도심이라도 좋으니까 절에 있고 싶은데 산은 너무 멀고 시골은 너무 두려우니까 도심에 있는 절이라도 있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은 생각을 하긴 하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제가 또 일이 많아지죠. 피로도가 예. 높아지겠죠. 예, 다크서클 뭐 만약에 많아지니까. 근데 한다고 하면은 한두 번은 음. 뭐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는 뭐 그래도 제가 출가했을 때 당시에 기억을 이제 해보면은 제가 도서람에서 스님이 됐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오긴 했거든요. 한 번씩 이제 그 이제 부모님이 그 제 나이 또래 애기들 됐다가 이제 한 며칠 이제 내비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대중이라고 아, 그렇죠.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은 좀 그러고 사실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정서가 좀 많이 달라져서 사찰의 입장에서도 이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예전하고는 다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상.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룻밤 묵어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어도 스님들이 오시면 그래요 당연히 방을 내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미리 이제 뭐 인연이 있거나 이렇게 하신 분 뭐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루를 묵어 간다고 하면은 있는 대중들한테도 불편이 끼칠 수 있어서 차라리 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더 큰 절에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잡아드리든지 좀 그렇게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큰 절 같은데 천년고찰 같은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묵어 가라 했는데 이제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고물이 많으니까. 또 있고 사회 정서의 변화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처도 그러니까 도서람이나 이제 우리 옛날 기도로 유명하던데 가면은 이제 방에 사람들 이제 몽땅 묻어놓고 그러니까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다 같이 기도하러 가고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2012년 막 10년 이때하고 지금 2024년 이때하고는 차이가 많아져가지고 특히 또 코로나 시점 맞아. 그때부터는 코로나 때는 아예 방을 개인 방사를 안 주면은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하긴 또 남 모르는 감염이 사람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정서가 아무래도 은연중에 사찰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 그 아무튼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템플스테이 인기가 높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템플스테이 브이로그 검색하면 네네네, 맞아요. 2030 세대가 올린 영상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제목이 종강후 떠난
템플스테이. 수업 끝나고 네. 학기가 끝나고 또 나홀로 템플스테이, 힐링 그 자체. 네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때랑은 또 다르게 좀 많이 이제 사찰에서 그러니까 바삐 돌아가는 이 도심에서 지쳐서 이거를 한번 조금 힐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산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 가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송광사 같은 경우도 휴대폰이 안 터졌거든요. 맞아요. 인터넷 이런 것도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랬죠. 거의. 유명했죠. 근데 지금 다 되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반영이 됐다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시는 분이 전화가 안 되니까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개선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되게 하는데 한 번쯤은 안 돼서 이렇게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그 월정사 단기 출가 막 이런 데나 그런 데 가면은 아예 핸드폰 반납하고 템플스테이 네. 같은 거 진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있어 보면 한 번씩 이제 핸드폰 집어 던지고 다니는데 그게 속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전화기를 안 갖고 다녀버리면은 전화를 어차피 못 받으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 요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전화기가 켜져 있고 들고 다니면은 자꾸 핸드폰 쳐다보게 돼요. 지영 선생님은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화 아는 사람 입장을 한 번도 고려를 안 해요. 나 그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본인만 생각하는 거지. 전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빨리 지영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 안 갖고 다녀요. 불안한 손. 소임을 볼 때는 아, 선생님 보실 때는 그때는 갖고 댕겼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은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전화 안 받으면 망치로 뽀사본다고 나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그러니까 소임 볼 때는 그때는 이제 늘 들고 다녔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없을 때 편안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 저도 그러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사찰에 갈 때는 그래서 저는 정회사에 있을 때 우리끼리 차 마시면 한 번씩 핸드폰 놔두고 그냥 오잖아요. 네. 그게 좋아요? 스님한테 집중하고 싶은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런 걸로 할게요. 예. 늘 이제 스님들끼리 여기저기 집중하고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네. 아이, 지영 선생님. 아우 미꾸라지 같으시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음식. 사찰에 가면은 음식에 관해서 이제 요즘 친구들 뭐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네. 가게 하면 이제 뭐 좋은 MSG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몸에 안 자극적인 좋은 것들. 음식을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배달 음식이 또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요즘에 것일 테고. 극과 극이라더라고. 그 아, 탕후루 그래요? 아세요? 알긴 마라탕도? 하는데 뭐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를 그렇죠. 들어봤는데. 탕후루하고 마라탕, 그러니까 매운 거를 먹고 이 매운 입에 있는 아. 것들을 그 느낌을 아주 단 걸로 아 그걸 연달아서 먹는 네,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이래요. 탕후루가 사탕 그렇죠. 이제 그거 아니에요? 마라탕이 맵잖아요. 입이 화해지니까. 아. 매운 것들을 이제 뭐 예전 같은 우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단 걸로 예, 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애기 입맛인 저도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예, 못 먹을 것 같은데. 예.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 이제 먹어봐서 근데 사찰에 가면은 이제 어찌 됐건 건강식, 네. 비건 이런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드리니까 관심도가 많아지는 거죠. 요즘에 사실은 그 야채로 하는 음식이 더 비싼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오히려- 야채값이 더 비싸요. 네, 네. 진짜로 그래요. 야채값이 더 비싸고 오히려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템플스테이 가서 이런 것들 먹었는데 속이 굉장히 편해졌다. 이런 후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맛있다는 후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 스님은 되게 맛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맛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온 사람들이 음. 그걸 먹고 사찰밥은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이제 엄청 밖에서 많아요. 자극적을 먹다가 이렇게 또 다른 음식을 맛보니까 저 개인 이야기는 좀 빼고 아니 이 덩치를 봐요. 사찰에서 키운 몸이요 이게. 나는 출가 때부터 밥이 대한민국의 맛있었어요. 기본이지.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 예. 응,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찰 음식을 받았을 때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 아 그래요? 예, 그 도솔하면서 출가할 적부터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많이 먹는다고 공양주가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오. 보살님이 되게 그랬죠. 그렇군. 알겠어요. 아련하네요. 아련한 애는 또 뭐예요? 아이 그 시절이 그때는 살찌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었었겠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뭐 혹시 그 템플스테이 맛집이라나 이런데 알아요? 아니 잠깐. 근데 저는 솔직히 지영 스님은 입맛이 누가 봐도 좋잖아요. 저는 지금 저도 까다로워요.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 저는 처음에 절에 왔을 때 된장이랑 김치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님 된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됐는데 그게 순천 송광사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먹고 제 친구는 저 출가할 줄 모르고 이제 따라온 거죠. 사전 답사를 따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맛있다고 그랬어요. 스님의 입장에서 먹는 거하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먹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늘 밥을 먹던 밥이라서 이게 먹었을 때 이것이 영 먹힐라나 이제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 맞아요.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된장에 밥만 있으면 갑자기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듯이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아따 이거 갖고 어떻게 손님 대접했다고 말을 하겠냐 이럴 텐데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 입장에서는 맛집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아마 블로그나 이제 그 템플스테이 불교 문화사업단 페이지 가면은 그게 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후기나 블로그 그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그 사찰 음식 잘하시는 스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예 유명한 스님들 사찰 계시고. 음식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재수가 좋으면 이게 그날은 또 공양조 해주시는 분이 그렇죠. 이게 그 좋은 그 재료와 맛있는 솜씨를 부려서 좋은 재료 뭐요? 아니 그 있잖아요. 평상시에 안 나오는 콩고기 재료가 같은 거. 나왔어요. 콩햄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요새 발전이 엄청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참 맛있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콩햄은 제로 콜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는 맛있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예, 이것을 괴기처럼 먹으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고기의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 좀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콩고기도 먹을 때부터 맛있었기 때문에 오.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멋이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사실 메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정된 식단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뭐 파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어떤 날은 맛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어떤 날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맛집을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디 어느 가면은 정도 무조건 맛있습니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냥 전형적인 사찰 음식을 맛보고 싶으면은 그 대중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삼보 사찰, 네, 삼보 사찰, 뭐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와 같은 스님 승려 대중과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아 이게 절밥 맛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뭐 시골 같은데 보면은 오래된 고찰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면서 밥 먹어보면 이게 사찰밥이구나.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약간 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 프랜차이즈의 느낌. 정형화된 맛은 이제 대형 사찰. 아니면은 이제 숨은 맛집, 지역에 있는 숨은 맛집 같은 느낌이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사찰.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템플스테이 얘기하고 있는데 맛집만 얘기했어요. 먹는 거 얘기하니까. 템플스테이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혹시 네, 저도 원래 수십 년 전에 템플스테이가 있었는데 알려진 게 최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템플스테이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외국인 방문객들이 되게 많았는데 숙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불교계 제안을 해서 불교계가 그냥 사찰에 머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뭐 명상이라든가 싱잉볼 명상이라든가 사찰 안내 심지어는 교리 강의까지 해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사찰에서 이제 잠만 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불교 문화를 이렇게 그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다 체험을 시켜주면서 영국의 뭐 BBC, CNN 이런 방송에서도 한국의 K-부디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아지자 이제 끝나고 나서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대한불교에서 이제 템플스테이가 하나의 문화 사업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네네네. 그래서 연간 이게 최근에 기록을 보면은 114개의 사찰이 연중 이용객 50만 명이 넘어선다고 그래요. 되게 많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담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거기 이제 보조 간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르는 템플스테이는 사실 2002년대 그때부터 정형화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을 했다시피 지금 작은 사찰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 거하고 그걸 템플스테이로 부르는 거하고 아니면 우리가 템플스테이 했다라고 말했을 때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2002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불교 문화사업단일 거예요. 내용이 그 이름이 그게 이제 템플스테이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도 사찰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이제 휴식형 아니면 체험형이 있는데 휴식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건데 체험형 부분에서 이렇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양양의 낙산사에 서핑 템플스테이가 있대요. 네. 이게 바다를 마주보면서 명상하는 파도 명상도 있고요. 네. 서핑 체험도 있고 바다에서 진행하는 모닝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MZ들한테 핫한 템플스테이라고. 네, 저도 봤는데 이제 파도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해안가를 바라보고 거기 이제 자리를 잡고 명상을 하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눈을 좀 뜨면은 해안가가 보이고 그런 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게 몸으로써 그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 서핑이 또 다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서핑 업체에 이제 업무 협약적인 것을 맺어서 이제 다른 날에는 또 서핑을 체험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힐링이 된다라는 목적은 같으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콜라보가 된 게 아닌가. 그 증평 미륵사라는 데서 템플스테이 있대요. 네. 반려견. 네.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그래서 템플스테이 관심이 많지만 반려견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견주님들한테 또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보셨어요? 본 적은 네. 없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거 그래요? 방송 이번에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야, 근데 가보면 난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들이 약간 법복 입고 법당 안에서 같이 백발배들이던데요. 그래요? 해요 그거를? 아니 하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숙이니까 같이 따라서 따라서 하는 거지. 어쨌든 법당 안에 좌복을 깔고 법복의 느낌이 나는 옷을 또 입혀서 같이 하고 스님이 차담 시간에 반려견들이 돌아다녀요 법당 안에. 그럼 걔네들한테는 뭐 먹을 걸 주나요? 그러겠죠. 예. 궁금하다. 간식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이제 그 반려견들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이제 여행을 못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맞아요. 뭐 반려견들을 맡기고 또 자기가 템플스테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긴 또 절 마당이 넓으니까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증평사에서는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렇군요. 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서산의 보온사에서 백패킹 템플스테이 있대요. 캠플스테이라고 캠핑하고 결합된 템플스테이로 사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와 호흡하면서 진행하신대. 예.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클린 하이킹. 그걸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스님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선택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이로그를 보면 해서 그 사람들이 힐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정말로. 쓰레기를 줍는데 안 줍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줍는데 방 청소도 잘 안 하는데. 그렇지. 어찌됐건 간에 힐링도 하고 복도 짓고 예. 네,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제 방은 안 해도 남의 방은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요? 언제요? 아니 이제 실제로 나는 산에 그 예전에 돌아다니고 하면은 쓰레기 있으면 혼자 주워 다니고 그래. 그러네요. 그리고 숲속 필라테스도 한대요. 좋네요. 좋겠다. 네,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스님들께서 만약에 템플스테이 진행할 때 내가 생각해봤던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 오늘 방송 주제로 좀 찾아봤는데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안 났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카페를 가도요. 특색 있는 카페를 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영산대제 자원봉사 일각스님 답다. 500명 짜장면 공양 하는데 거기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영산대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켜서 그냥 나는 쉬러 갔는데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1박 2일 동안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날 그 과일을 쌓고 청소를 하고 앰프 뭐 이런 거 뭐 차양막을 치고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일날 막 피곤한데 막 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영산대제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제일 빨리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본인 최근에 이거 해가지고 그래 지금 배웠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본인이 해서 지금 예, 댓글로 반응 주시면 제가 바로 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그렇고 지영수는요? 사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원에 있을 때 그 경전 그 찍어낸 거 인경한다 그러잖아요. 그 목판에 있는 거 찍어내는 거. 그것도 프로그램 하나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운사 같은 경우는 차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 따가지고 이게 그걸 이제 전 과정을 다 하게 만들면 이제 힘들어하고 도망갈 것이고. 마지막 차 덮는 것만 한번 예, 말을 하자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말하자면 그 과정의 일부만 이제 해서 당신들이 한 걸 뭐 붙여준다든지 이것도 가능할 거고. 근데 이제 또 사찰들 돌아다니면은 이제 지역 산이 명산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명산이에요. 예, 그게 뭐 한국에 뭐 100대 뭐 명산 해갖고 뭐 책도 있어요. 그런 데 있는 사찰이면 그걸 한 바퀴 도는 트레킹으로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운사에서 개발을 하라고 해갖고 머리를 엄청 굴려봤는데 사실 엔간한 거 다 있어요. 머리가 좋은 스님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 선운사만의 특색을 난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개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야 그냥 그 마당이나 아니면 풀숲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을 혼자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망상은 많이 펴봤죠. 근데 이제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 사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요즘엔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좀 삭막해요. 풍경이 여기 있을 때는 보이는 게 차밖에 없고 맨 건물 이렇게 딱 돼 있고 어디 갈 때 눈이 별로 딴 데로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찰에 갔을 때는 그때만큼은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냥 이 주변에 좀 여유롭게 평상시에 이제 즐길 건 하도 많이 즐겼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즐길 걸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이제 있다가는 그게 나는 사실 사찰에 가장 특화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해요. 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템플 스테이를 신청을 해서 이제 사찰 방에 들어와서 이제 법복을 딱 받은 브이로그를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스님이 방에 그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넣어줘서 걔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되게 힐링이 됐다 그래서 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해서 프랑스 개인가 보다. 시골 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자부종,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절에 좀 네. 유기하고 가는 이제 동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일부러 키우시진 않지만 그 이제 생명이니까 잘 인연됐으니까 잘 보살피면서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살고 행복하고 그 또 밥값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또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이것저것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면은 이제 은사 스님 바닷가 절에 조금 계시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만약에 해본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두 팀 정도 해서 아마 바닷가가 있으니까 캠핑카를 바닷가 근처에 정박을 시켜놓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캠핑카를 자고 하루는 절에서 해서 그냥 기존의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했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스님께서 얘기해서 이제 절에 잘 때 절에서 나오는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밖에서 먹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줘보는 것도 괜찮아. 아, 재료는 네, 야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구할 수 있는 걸로. 구해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겠죠.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한다고 하면 절에서만 날 수 있는 야채로 이런 것들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끼 네. 해드리는 것도 추억에 남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일주일에 2팀 정도 이렇게 하고 하루는 이제 본인들끼리 밖에서 바닷가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굳이 나는 사찰에서 뭘 관리 안 해줘도,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 MBTI, 그놈의 MBTI 그냥 뭐 I인이 E인이 그러자네. 그 I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실제로 그 왔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몇 번 겪어봤어요. 네. 예, 그냥 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고 나오들 안 해요. 네. 예, 근데 그게 엄청 본인한테는 좋았대요. 근데 또 반대로 저는 그거는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은 그냥 내비두는 걸 쪽이고, 근데 차는 꼭 한 잔씩 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짜 대단하고 이게 나는 이게 부러워요. 사실 이런 걸 이제 하는 그 프로그램들 뭐 템플스테이니, 서핑 템플스테이니 이런 거 하는 걸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하고 많이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정도의 역량까지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있었던데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서 해봤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사실 스님들과의 차담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 받으러 가서도 그 통계를 내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차담이라 그래요.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려워요, 그게. 제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스님 잘 생각해보면 이신전시 잘 되지? 이거 떠들어 제끼는 게 쉬운 게 아니여. 선생님 이게 차담할 때 그걸 막 하는 게 진짜 처음에 했을 상대 때는 마음을 잘 읽어드려야 되니까.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눈이 커졌어. 아니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거 처음 했을 때 참 그 차를 내리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뭔 말을 해야 되냐. 그리고 상대방도 나가 처음이고 저도 상대방이 처음이잖아요. 그게 뭘 주제로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거 물어봐야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집인 어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는 거지 스킬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송광사에서 은사 스님께서 포교국장 손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교반 3학년 때 승가대학 3학년 때 이제 그 차담을 제가 처음 맡았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직도 기억나요. 13분인데 그 녹차나 이런 거를 우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13명이 보고 있으니까 떨리지. 이걸 하면은 말이 끊기고 말을 하면은 손이 놀고 있고 이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되잖아요. 네. 그죠. 그 여유가 생기고. 그래요. 지영 선생님 좋았던 인정할게. 것 같아요. 알겠어. 아니 나는 사실 차담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냐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되는 대로 이제 내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차담에서 또 이제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스님이 차담을 해주시는데 지루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얘기 하시니까 그렇지. 불교 교리를 그러니까 근데 본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렇지. 막 하면은 이게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민 상담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도움되는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죠. 근데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지루한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걸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즐겁게 차담을 이어가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저 네. 제가 2년 템플스테이 하면서 마지막 코스가 1시간 차담이었는데 그걸 회차마다 매주 해 나가면서 정말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이번 차담을 잘 했나 못 했나, 이게 자신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거를 했느냐가 만족도의 차이니까 관점을 좀 바꿔서 그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연령대가 있고, 그리고 1박 2일이니까 앞에 1박 동안에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직업이 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딸이랑 같이 왔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지, 안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자기 고민까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스킬이 이제 늘어진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좀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찰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는 본인들이 쉬거나 즐기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절 문화를 알리고
절은 이렇게 뭐 예절 같은 것들 불교에 대해서 이런 걸 알리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분들이 그런 계기로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지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정말 사찰의 분위기 있잖아요. 아, 사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전반적으로 좋아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있는 스님들 애쓰시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온다고 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젊은 친구들도 한 번씩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면 또 그 마음에 갔던 느낌 있잖아요. 갔는데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절에 한번 가야지, 가봐야겠다.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느낌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 내용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교육 받고 막 템플스테이 관련 교육도 받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은 불교 신자보다는 그 외부 종교나 아니면 무교인 경우, 사실 무교가 더 많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비율로만 따지면 3분의 1 정도는 불교 신자인데 근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무교이신 분이 가장 많고 타 종교인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쉬려고. 이게 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즐거운 경험을 가지려고 오는 건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템플스테이 했던 입장에서 저의 관점에서는 너무 포교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찰이라는 공간에 와서 우리가 제공하는 체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 불교의 느낌만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포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스님들한테도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한테 너무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어차피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 스님은 불교적인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라서 뭔 이야기를 하든 불교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기법 아세요? 공 알아요? 거기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오는 사람들이 부담 실어갖고 오히려 포기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그런 그 부드러운 행동을 통해서 이미 자연스럽게 포교의 효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너무 붙들고 나는 포교를 해야 한다 이러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불교적인 공간에 와서 난 불교적인 걸 체험한다라는 부담을 가지지 말아라. 애초에 템플스테이 자체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불교 문화사업단 이렇게 해도 되어 있지만은 그냥 한국 문화사업단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 새로운 공간에 와서 여기서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기다 간다 이 정도만 가져줘도 이게 나는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진짜 재미를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이 즐기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면 된다. 그걸 뭘 굳이 고민을 해야 되냐. 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각선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렸는데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덜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애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찰에서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수행 가풍 아니면 맞아요. 포기하는 가풍.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 사찰과 지역 그리고 이제 그 가풍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게 처음 나름대로 스님들이나 그 템플스테이 거기서 부서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봤자 굉장히 1차원적인 것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갈 때는 정말 쿠션이 편한 곳 아니면 음악이 좋은 곳 아니면 원두 커피가 맛있는 곳 이렇게 특색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아가게 되고 멀더라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욕심보다는 사는 대중에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풍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관음제일, 지장제일과 같은 그런 제일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걸로 저는 많이 느껴서 그 법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원봉사 모집 안 할 것 같아도 생각보다 모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성 봉갑사에도 그런 이제 영산대제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처음에는 없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입소문을 타고 들어와서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보고,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들 아무튼 뭐 세 분 저희 셋 다 의견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예, 즐기는 거 사실은 그건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게 없으시니까 제 아시는 어른들은 무슨 절에서 숙박 장사를 하냐 이렇게 네,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기에 또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시간이 또 변하면 다시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약간 골라 먹을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예. 여기 특색이 있으니까 한 번씩은 이 여름 휴가 때 계획 잡으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수다를 떨고요. 또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